1962년 우리나라와 이란의 국교가 수립된 이후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무려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역대 최대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경제적 효과를 곽수종 경제학 박사를 모시고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환대도 환대였고 또 상당히 오랜만에 정상을 만난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죠. 예, 방금 앞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네. 1962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54년 만에 한국 정상이 첫 방문을 하게 되었죠. 사실 1978년에 박정희 전 고 대통령이 네.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979년에 이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호메니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방문을 못 하셨던 것 같고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네. 이란을 가시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이란 간에는 국교 정상이 그동안에 방문은 서로 없었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던 그런 어떤 경제 관계, 정치적 관계, 외교적 관계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정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니까 이제 출국해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하나 있고 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 무술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포럼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이 회담 자체, 면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동안 핵 제재로 인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2006년부터 유엔의 41조 조항에 의해서 받아왔었죠. 예. 한 10년 넘게 지금 제재 조치를 받다 보니까 이란의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란은 경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에 구축할 필요가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이런 핵 문제를 포기하기까지 뒤에서 누가 있었냐 그러면 사실상 미국보다는 프랑스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는 정통적으로 유럽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온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와의 어떤 외교적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두 번째 측면이고요. 이 세 번째 측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약간 종교적 문제, 종파적 문제로 인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우디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네. 이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오펙 회원들 간에 그러니까 석유를 수출하는 회원국들 간에 약간 유가를 놓고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로사니 대통령을 만나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이란의 경제 재건에 참여해야 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양해 각서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계약건 한 200억 달러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약건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이란 교역에 아까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테헤란로, 네. 서울로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해서 많은 액수였는데 쭉 떨어졌습니다. 이때 떨어진 이유가 있죠. 그렇죠. 2010년부터 이제 한국이 유엔 경제 제재 조치를 직접 가입을 하게 되면서 174억 달러에 이르던 교역량이 61억 달러로 급격히 거의 100한 몇 퍼센트랄 거예요. 한 네. 15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국내에 이란의 자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한국과 이란 간에는 원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 거래는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하는데 네. 이란과 한국은 원화로 결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1억 달러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숨골은 터놓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란이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된 이상에서 예. 상황에서 어떤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가질지는 상당히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1월 달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사실 이란을 방문을 그렇죠. 해서 엄청난 양의 수주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란 현지를 가보시면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 전체가 보통 여름에는 한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열사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수로를 놓았고 고속도로를 놓았고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사실 교량을 놓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도 있고 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그런 장점들을 이용을 한다면 예. 이란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단 하나는 이란이 경제 제재 조치가 10년 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 유치의 도로 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란의 투자가 일부분은 민자 유치 형태, 즉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면서 투자를 하고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선크 코스트라는데 초기 비용, 매몰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서히 요금을 인상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네. 수익금을 빼는 형태의 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즉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블루오션이 정말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블루오션, 제2의 중동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조선, 기계, 철강할 것이 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약 8천만 명이 살고 있는 경제가 새롭게 경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한국도 어떤 중요한 새로운 도둠의 어떤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이란 재정이 비록 GDP 대비 16%밖에 부채 비율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단단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이 넘는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기본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본의 동원 능력과 일본과 중국의 경쟁해야 되는 관점에서 좀 프랑스와 어떤 외교적 관계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뭐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대장금 같은 콘텐츠의 수출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수출뿐만 아니라 이란 자체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란을 한번 다녀가 보시면 이란 국민들의 성격이 상당히 수줍어하면서도 개방적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상태에 있는 민족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장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상대적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도 상당히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태양의회라든지 많은 상품들이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마 앞에서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소화하는 일정 속에 우리의 한류 문화를 소개시켜드리는 여러 가지 뭐 태권도를 비롯한 문화 활동이 분명히 들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한국과 이란 간에는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관점이 높다는 것은 이미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가지고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불안한 부분, 만약 여기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네, 한 236개 기업이 가죠. 이 좀 주의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5년간 건설 부분 성장률이 한 평균 6%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한 8천만 되는 상황 속에서 건설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 화력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수로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면서 원유 매장량도 세계 4위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원유가 아마 2018년부터는 유가가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마련해 놓는 측면에서 이란과의 경제 협력은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중동 붐이 아마 2018년부터 새로 유가가 반등되기 시작한다면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라크 또 뭐 시리아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전초적인 기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대해서 곽수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